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두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 기술주 ETF와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라고 미국의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가 7일 어제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트너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개최한 방한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투자 관점을 진단,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ETF 전문 운용사 앰플리파이는 업계 20위권의 독립 ETF 운용사입니다. 현재 운용 자산 규모가 90억 달러, 약 15조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미국 ETF 시장의 변화 및 투자 테마를 빠르게 예측해서 특화형 ETF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상품으로 고배당 인컴, DIVO, 사이버 보안, HACK 등 운용자산 1조 원 이상의 ETF가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상품 총 31개 중에 14개가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군 CEO는 7대 기술 대장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에 대한 쏠림 투자를 지향하고 기술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이들 7개 빅테크 기업 주가는 작년 한 해 75% 오르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해 왔습니다. M7 주식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향후 M7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M7은 주당 순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최고치 63%를 기록한 후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M3를 제외한 나머지 S&P 500 지수 구성 종목 493개는 올해 4분기까지 EPS 증가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군 CEO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의 주가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미국 대선은 앞으로 6개월 남은 오는 11월 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주가가 오른 경우가 83%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나스닥 지수는 77%, 다우 지수는 74% 순이었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각 지수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S&P 500이 11.6% 상승, 나스닥이 9.3% 상승, 다우지수는 9.1%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S&P 500의 경우 대선이 있는 해에 연평균 수익률이 11.6%, 대선이 없던 해는 8%, 그러니 3%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다우지수도 대선이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 9.1%가 대선이 없었던 해 7%보다 2% 이상 높았습니다. 마군 CEO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50%고 그 후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죽어야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역설적인 가정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나온 부진한 지표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금융시장에 요즘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실업률 증가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 세계가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고물가로 세계가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달러 패권국이자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야 글로벌 경기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완전 고용에 가까운 미국의 고용시장은 경기가 과열됐다는 대표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결국 4월 이후 풀이 꺾인 미국의 고용시장이 물가를 낮춰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에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총재까지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을 낮춰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기준금리 전망 분위기는 다시 연 2회 인하 쪽으로 급반전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국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대담에서 강한 노동시장과 인공지능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이라면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믿던 점을 근거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높은 고용지표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왔는데 노동시장이 식으면 물가 상승률 둔화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연준 인사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같은 행사에서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예요. 토머스 바켄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현재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수요를 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낙관한다면서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연준 내 대표적 매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일부가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스에서 열린 밀컨 연구소의 2024 글로벌 컨퍼런스 대담에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4월 고용지표 발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총 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6월 회의에서도 아마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월에는 0.25% 금리 인하 확률이 25.4%. 그런데 9월의 인하 확률은 6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